자, 추워. 자, 이제 바로 그다음 파트 간다. 자,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유럽의 수많은 각국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나폴레옹 이후에 유럽의 체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모여 바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이야. 여기서 오스트리아의 외무장관 메테르니히가 주도해서 빈 회의가 열려. 이 빈 회의에서는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가 정해집니다. 이 원칙이 뭐죠? 바로 각국은 유럽의 영토와 정치 체제를 프랑스 혁명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합의하였다. 맞아. 이 유럽의 영토와 그리고 정치 체제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모두 돌려놓는다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하다. 자, 이 빈 체제 하에서 유럽은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해.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 이미 유럽에서는 혁명의 기운과 혁명에서 느낀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의 기운을 충분히 느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느껴.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운동이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이야. 자, 자유주의는 뭐야? 인간의 자유 그리고 평등을 중시하면서 의회 정치를 실현하려는 체제. 민족주의는 한 민족이 독립된 상태에서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된 상태에서 그 민족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라는 운동이 바로 민족주의 운동이었던 것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빈 체제 하에서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 먼저 영국이야.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에 정치가 매우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급진적인 혁명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어. 하지만 의회 주도로 점진적인 개혁을 펼쳤지. 먼저 가톨릭 해방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돼가지고 종교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려고 노력을 했어. 그 다음에 선거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선거권을 도시의 상공업 계층까지 넓히려고 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지. 바로 노동자 계층이었어.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외치면서 펼친 운동이 차티스트 운동이야. 이 차티스트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문서 하나가 발표되는데 그게 바로 인민헌장이라는 문서지. 교과서에 있으면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해봐. 자, 그리고 나서 공물법, 항해법 이런 걸 제정하면서 점차 자유주의 체제로 영국은 나아가게 돼. 자, 그 다음이야. 자, 이번엔 프랑스야. 프랑스는 한번 혁명을 맛봤기 때문에 빈 체제 하에서도 다시 한번 계속 혁명을 일으켜. 그래서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 일어나지. 7월 혁명은 샤를 10세라는 왕이 전제 정치를 펼치니까 파리 시민들이 다시 모여서 혁명을 일으켰고 결국은 샤를 10세를 몰아내고 좀 특이해. 입헌 군주정을 세워. 그래서 입헌 군주정과 재선에 따른 제한 선거라는 헌법 체제 하에서 루이 필리프라는 왕이 즉위하게 돼. 하지만 입헌 군주 내용 말했잖아. 뭐야? 왕이 있지만 실질적인 통치는 의회가 한다. 자, 그게 7월 혁명의 내용이야. 루이 필리프.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혁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권을 얻지 못한 노동자들이라든가 하층민들은 이거 뭐야? 다시 한번 혁명해야겠어.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하면서 한 번 더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2월 혁명이야. 2월 혁명 하에서는 입헌군주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시작이 돼.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모든 사람은 아니고 성인 남성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성인 남성 보통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에서 점차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무렵 또 다른 자유주의 운동을 펼치려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러시아였어. 러시아에서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의 선진적인 정치 시스템을 맛본 젊은 청년 장교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하고 말아. 그 이후에 러시아의 군주 니콜라이 1세는 전제 정치를 강화하게 되지. 이 전제 정치 하에서 니콜라이 1세가 크림 전쟁이라는 전쟁을 일으키지만 실패하게 되고 니콜라이 1세 이후에 알렉산드르 2세가 즉위하게 돼. 이 알렉산드르 2세는 나름 개혁 군주였어요. 그래서 농노 해방령과 같은 자유주의 정책을 펼치려고는 했지만 뜻대로 잘 되진 않았어. 이것에 답답했던 러시아 지식인들이 브나로드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농촌에 가서 사람들에게 글자를 알려주고 계몽시키려고 했지만 그것도 잘 되지 않았어. 결국은 러시아의 자유주의 개혁은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하면서 마무리되고 러시아는 더더욱 강한 전제 정치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자, 그 무렵에 유럽에서는 몇몇 세력들이 민족주의 운동을 펼치기 시작해. 여기서 말하는 민족주의는 뭐야? 우리 민족 독립해야 돼. 흩어졌던 우리 민족 통일해야 돼. 우리만의 국가를 건설해야 돼. 두 나라가 이 민족주의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지. 먼저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 이후에 여러 왕국과 도시국가로 흩어지게 되었어. 자, 이렇게 흩어졌던 이탈리아의
통일을 이끌었던 국가가 사르데냐 왕국이야. 사르데냐의 재상인 카보우르가 프랑스와 연계해가지고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고 이탈리아 중북부를 통일을 하게 돼. 한편 가리발디라는 사람은 의용군을 이끌고 남부 지역을 통일한 다음에 그 땅을 사르데냐 국왕에게 바치면서 이탈리아가 통일 국가가 되지. 한편 독일에서도 통일운동이 전개돼. 독일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일을 하려고 했어. 제일 먼저 했던 게 관세 동맹이야.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 민족 국가들끼리는 관세를 걷지 않는 경제적 통일을 이루려고 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일은 어려움이 있었어. 의회를 통한 통일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지지부진해지고 있었고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반대는 점점 심해졌지. 이때 독일의 여러 국가 중에 가장 힘이 셌던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이런 주장을 펼쳐. 바로 언론이나 다수결로 당연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 철과 피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맞아. 철과 피를 통해서, 즉 강력한 군비 확장 정책을 통해서만 통일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비스마르크가 강력한 독일 군대를 육성한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시도하는 거야. 자, 제일 먼저 누구와 전쟁을 했다? 오스트리아. 물론 그 전에도 여러 전쟁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게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이었어.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고 독일의 중북부 지역을 통일하는 북독일 연방을 세워. 그리고 나서 프랑스와 마지막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이기고 나서 독일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지. 그 독일 제국의 황제는 빌헬름 1세였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한번 유럽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무렵 미국에서도 재밌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남부와 북부가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어. 첫 번째, 북부는 상공업 중심으로 발전했고 남부는 대농장 경영을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그 산업 체제 때문에 남부는 노예 제도를 옹호할 수밖에 없었고 북부는 노예 제도를 반대하게 됐던 거지. 무역 체제에서도 차이가 있었지. 북부는 보호무역, 왜냐면은 우리가 생산하는 여러 상품들을 다른 나라의 상품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하게 하려면은 보호무역 제도를 옹호할 수밖에 없었고, 한편 남부는 남부에서 생산된 여러 작물들을 갖다 팔아야 됐기 때문에, 즉 외국에 갖다 팔아야 했기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무역을 선호했던 거야. 자, 이런 산업체제 하에서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으로 미국에 취임하게 돼. 이 사람은 북부 출신이었고 북부의 지지를 받았고 노예제를 반대하고 연방제 유지를 찬성했던 사람이지. 그러다 보니까 남부가 열받아가지고 남부 7개 주가 링컨에 반대하면서 연방을 탈퇴하게 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 남부의 선제 공격으로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돼. 초반에는 남부가 우세했지만 갈수록 북부가 유리하게 되고 그 와중에 링컨이 문서 하나를 발표해요. 노예 해방령. 이제 아메리카의 노예는 있다 없다? 없다. 드디어 마침내 파이널리. 이 노예 해방령 이후에 북부가 점점 전세를 역전하게 되고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북부를 지지해주게 되면서 점차 북부가 우세하게 되고 나중엔 결국 북부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 그리고 나서 이 게티즈버그라는 최후의 격전지에서 링컨이 중요한 연설을 하게 되지. 그게 바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남북 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하고 북부가 통일을 다시 하게 되면서 미국은 다시 통일된 국가로 발돋움하게 돼. 그 이후에 미국은 점차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철도를 여러 곳에 건설하면서 그리고 이민 정책을 실시하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